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강원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전원석의 횡설수설인문학 28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사람들이 내게 기대하는 것들에 너무 얽매여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내가 진심으로 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시간의 양은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단지 시간의 질에 따라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방금 읽어드린 글은 라이더와 샤피로가 공저한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이란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T.S. 엘리어트의 황무지 프롤로그에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쿠마에서 한 무녀가 조롱에 매달려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아이들이 무녀야 넌 무엇이 소원이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죽고 싶어. 히랍의 식민지 도시였던 이탈리아 쿠마의 무녀는 명쾌한 예언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런 예언의 능력으로 인해 아폴로에게서 손안에 든 먼지만큼의 장수를 허용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장수는 허락받았지만 그 횟수만큼의 젊음과 기쁨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늙고 메말라 쪼그라들어 새의 조롱 속에 갇힌 채 아이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녀의 소원은 차라리 죽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시간의 양보다도 존재의 기쁨이 넘치게 얼마나 보람있게 사느냐라는 시간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라 할 수 있겠지요. 노래 듣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우림이 부릅니다. 백만송이 장미.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워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는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말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줘 비처럼 호련히 나타나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이젠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던 일래.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를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네, 고름이 불렀습니다. 백만송이 장미. 2018년도 드라마였던 나의 아저씨의 OST 곡으로 깔렸던 곡이었죠. 제가 인트로에서 시간의 양보다는 시간의 질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분은 어떻게 보면 가장 황금기에 시간의 질을 보내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안산에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한양대 에리카 총학생회장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본인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 에리카 총학생회 하이어의 총학생회장 박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세원 총학생회장님. 자, 근데 방금 소개해 주실 때 한양대 에리카의 하이어? 네, 맞습니다. 어떤 의미죠? 하이어라는 건? 네, 지금 총학생회가 제 41대로 41년째 총학생회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제 총학생회만의 그 특성, 1년 동안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이름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인가요, 그게? 네, 전통입니다. 예. 한 30대부터 이름을 정하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 총학생회 결이었고, 올해는 총학생회 하이어. 좀 보다 높은. 네, 맞습니다. 저희. 보다 높은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지향점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높다는 건가요? 네. 저희가 하이어를 짓게 된 이유는 저희 학생들의 권리를 높이고, 그로 인해서 학교의 위상을 높이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학교의 위상도 높이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제반적인 그런 실력이나 이런 것들 다 높이자, 이런 의미. 네. 그럼 본인이 이제 지금 몇 학번이신 거죠? 네, 저는 현재 지금 1사학번으로 학교에 1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와, 10년을 학교를 다니신다는? 아니, 10년을 다니려면 어떻게 다니셨길래 10년 동안 학교를 다닐 수가 있으셨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했었는데, 뭐, 전공 공부를 한 게 아니라, 학교에 다니다가 군대 휴학을 이제 하게 되고, 군대를 갔다 와서 또 휴학을 지속하면서, 많은 직장에서 일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창업에 원래 관심이 많아서, 스타트업을 공부하면서 이제 창업을 준비하다가 다시 학교에 복학해서 이제 학생회라는 이제 조직에 들어가고 이제 학생회를 통해서 학교를 좀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총학생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이제 30을 앞두고 계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최고 형님이시겠네요? 맞습니다. 와, 밥값 많이 나갈 것 같은데요? 뭐 후배들이 바깥 뭐 제가 밥을 사줄 때도 있지만 후배들이 또 밥을 역으로 사줄 때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니,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졸업을 10년 동안 안 하시고 이렇게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 부모님이 반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반대 의견에 충분히 동의를 했었고,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총학생회라는 거는 이번이 끝나면 제가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14학번이지만 저는 나이로 따지면 86학번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횟수로 어떻게 되나요? 한 30년 차이가 나나요? 그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저가 다닐 때의 학교라고 하는 것은 뭐 군부 독재 시절이었고, 그래서 총학생회 하면 기본적으로 정치 지향성이 있었어요. 자, 우선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네. 도대체 총학생회를 왜 하고 싶으셨는지, 그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그리고 있는 총학생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방금 하이어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그걸 통해서 정치적인 지향성 말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과거의 총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적 성향이 많이 강했었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사실 정치적 성향이 있으면 학생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성향이 없는 총학생회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총학생의 권리나 총학생의 그 역할 자체가 조금 애매해진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점점 총학생이 나오지 않게 되고, 하지만 총학생이라는 조직은 학생들의 대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대학교에 필요한 존재인데, 그 역할 자체가 애매모호해지다 보니까 점점 학생들이 지원율이 낮아지고, 많은 대학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총학생회를 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제는 과거의 총학생회가 다르다. 이 다른 거를 내가 하면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학생들이 대표하는 그 조직 자체가 조직이랑 그 대표하는 것이 소통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 소통을 내가 준비했던 창업의 프로세스와 그런 시스템을 엮어서 체계적인 거로 만들면은 학생들과 소통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 제가 이제 작년에 총학생회 겨울 부총학생회장으로 출마를 하면서 소통의 시스템을 한번 해보고, 올해는 좀 더 체계적으로 프로세스를 갖춘 다음에 학생들하고 소통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 총학생회에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럼 작년에 이미 부총학생회장 한번 하셨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아, 그러면 정권 연장이 된 거네요? 그렇게 뭐. 네. 훨씬 작년에 했던 총학생회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관성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고, 한번 또 1년 경험이 있으시니까 훨씬 안정된 상황에서 진행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한양대 에리카 소개도 좀 해주시죠. 41년 되셨다고요? 네, 총학생회는 뭐 41년 되었고, 네. 학교 자체가 몇 년 된지는 지금 까먹었는데. 그 전에는 총학생이라고 하지 않고 학도호국단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제가 여기 안산에 91년도에 이제 정착을 했는데, 그때도 한양대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한양대는 지금의 한양대랑은 완전히 틀리게 벌판에 그냥 건물 몇 개만 달랑 놓여져 있었던 그런 학교였고, 그 40년 동안에 뭐 제가 있었던 요 33년인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벌써 한양대 에리카에 대한 위상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제가 있을 때 한양대 에리카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분교라고 하는 어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한양대 에리카의 총학생회장님으로서 지금 한양대 에리카가 가지고 있는 대학의 위상이라 그럴까? 한번 얘기 좀 해주신다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우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이제 전체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제 입시 평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등급 자체는 좀 낮아지고 있지만 학생들이 좀 요즘에는 그런 걸로 많이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한양대 에리카의 장점을 말씀드린다면은 서영고가 가질 수 없는 그 에리카의 특출난 그 올리원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올리원의 방향성 자체가 공부로서 뭐 학업으로서 진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리카는 이제 기업과 연계돼서 학연상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그리고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캠퍼스 혁신파크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어지면서 이제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좀 만들려는 학교의 방향성을 보면서 이 한양대 에리카는 기존의 대학들과 좀 다르게 가고 있구나. 학생들이 이런 걸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을 텐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학생들한테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에리카만이 가진 특출난 장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리카도 이제 어쨌든 기본적인 세상에서 바라볼 때, 사회에서 바라볼 때 어떤 대학의 어쩔 수 없는 등급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지금 대학에 있기는 하지만 그 에리카가 꽤 높은 수준에 좀 있어요. 인식도 그렇고. 그래서 에리카를 노리고 목표로 하고 하는 학생들도 꽤 봤고. 그런 면에서 있어서 지금 재학생들이 에리카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도 좀 꽤 높아지지 않았나 싶은데 좀 어떠신지요? 최근 들어서는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 않는 편에 속해서 저 총학생회로서의 역할은 한양대 에리카에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라든지 이제 학업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을 학생 자치기구가 채우자.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이제 5월 달에 있던 축제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좀 자부심을 느끼게끔 철저하게 많이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깨알 같은 이제 자기 홍보도 좀 해주시고. 네. 9개 단과학과로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맞죠? 예. 대부분 이게 문과 계통이나 이런 게 아니라 좀 공학이나 이학 계통으로 좀 돼 있는 건가요? 네, 공학 이학 계통이 있고 그다음에 예체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고.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본교라고 하나요? 아니, 이름을 그렇게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네, 한양대 본교라고 하거나 아니면 서울 캠퍼스라고 하고 서울 있습니다. 캠퍼스하고 그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돼 있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총학생회로서는 교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부터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랑 한번 교류를 시작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정보 공유 정도 하고 있고 아직은 둘이 같이 뭔가 행사를 하거나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학점 인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서로 가능한가요? 가능한 수업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다른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름은 같은 한양대학교라고 하는 같은 재단 하에 있지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다른 학교라고 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안산의 유명한 대학, 나름대로 안산을 대표하는 대학이라고 한다면 안산에 대학이 4개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양대 에리카하고 서울예대하고 신안산대, 안산대. 네. 네, 그 중에서도 한양대 에리카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안산에 있어서의 어떤 무게감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되는데 네, 하여튼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총학생회 출범한 지 4개월 된 건가요? 지금 출범한 지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제 학기는 1학기가 벌써 끝났고. 네, 맞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벌써 이제 또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상황인데, 1학기 때 가장 주안점을 둔 점과 2학기 때 가장 주안점을 또 두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뭔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1학기 때는 저희가 어쨌든 소통과 그 다음에 총학생회 자체의 프로그램,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좀 갖추는데 많이 시간을 쏟았었습니다. 네. 그 프로세스를 갖춰야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받고 수용하고 피드백을 또 수용해서 좋은 사업들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었고 그 다음에 1학기 때는 축제가 무엇보다 중요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에리카 축제에는 같은 학생들이 별로 좀 기대를 안 하는 축제로 좀 인식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많은 컨텐츠와 또 많은 그런 연예인들로 구성해서 진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축제를 만들자. 매년 학생들이 진짜 기뻐하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축제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부분에 되게 힘을 많이 쏟았었습니다. 네. 근데 축제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연예인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급의 연예인을 부르냐에 따라서 호응도도 틀려질 거지만 한편으로는 한 명의 연예인 부를 때 들어가는 돈이 꽤 클 텐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누구 부르셨어요? 올해는 좀 많은 아티스트를 불렀었는데 감사하게도 10cm, 이석훈, 박혜원, 그다음에 헤이즈, 다이나믹 듀오, B2B, 에스파 이렇게 오셨습니다. 많이 했네요. 네, 며칠 동안 했어요? 3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3일 동안 했는데 네. 한 무대에 같이 쓰신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예산은 학교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학생에 비해서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아, 학교에서 이제 배정되는 예산이 있고, 그 예산으로만 사실은 이렇게 구성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따로 이제 기업의 후원을 받거나, 그 다음에 뭐 티켓 비용을 받아서 그 부분을 충당을 했었습니다. 아, 기업은 이제 산학 연계가 되니까 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고. 아, 그렇군요. 아, 재밌었겠네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 힘드셨겠죠. 섭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안전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이제 대학 축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젊음의 낭만이기도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기성인이 돼서 대학 축제를 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연예인 불러서 뭐 콘서트 하는 거. 그 다음에 먹거리 해가지고 뭐 술 먹고 뭐 솔직히 그 두 개 외에는 또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 축제가 어떻게 보면 이런 좀 뭐라 그럴까 감각 중심이라 그럴까 말초신경 자극하는 술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것들로 끝나는 게 축제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솔직한 저 회의감이 좀 있는데 뭐 그런 거 말고 네. 뭐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좀 학생들 유입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으로 간다고 치더라도 뭐 다른 것들이 좀 없을까요? 아, 저희가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딱 그렇게만 급하게 준비를 했었어야 돼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많은 컨텐츠를 좀 남기고 학생들이 좀 연예인하고 술뿐만이 아니라 많은 추억을 좀 남기게 하고 싶다라는 저희의 학생들의 요구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을 건너는데 호수공원이 저희 학교에 있습니다. 호수공원 건너는데 자기가 만든 배로 네, 예. 건너기 해서 페트병이나 이런 거를 조합해서 배로 타서 건너기 대회를 했었고 그다음에 막 서바이벌 총게임 같은 것도 총게임도 이제 수요를 받아서 했는데 한 2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었고 그다음에 랜덤 소개팅이라고 해서 또 이제 소개팅을 이어주는 그런 것도 했었는데 그것도 되게 지원자가 많아서 결국 빠르게 끝낼 수밖에 없던 그런 많은 컨텐츠들을 이번에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야, 그거 재밌었겠네요. 네네. 네. 그런 아이디어 물론 회의하면서 나왔겠지만, 네, 신선합니다. 아주. 네. 네, 우선 노래 한 곡 듣고 또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박효신이 불러온 뷰티풀 투마로우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 노래 왜 좋아하시나요? 이 노래는 이제 항상 오늘 하루가 힘든 사람들한테 내일은 좀 아름다운 날이 오길 기다리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추천했었습니다. 네. 혹시 본인의 심정이 담기신? 맞습니다. 네, 박효신이 부릅니다. 뷰티풀 투마로우. 그려지지 않아 눈을 감고 있어도 그렇게나 사랑하고 사랑했었던 너를 몇 번이고 몇 번이든 꿈이었다면 또 한 번 원망하고 미워한 내가 미안하고 또 미안해. Because of you, 난 아직도 because of you, 너무 아파 무덤덤이 걸어가다 발걸음마다 울고 울다 다 젖어버린 눈을 감아. Because of you 그동안
나도 너만큼 이제야 후회가 돼 그 누구보다 날 사랑할 수 있는 걸 너야 Because of you 난 오늘도 Because of you 겨우 살아 추억 속을 걸어가다 발걸음마다 웃고 웃다 다 젖어버린 눈을 감아 Because of you 난 괜찮아 Because of you 어느 날 우리 만나면 예전처럼 내가 아무 말 없이 웃어볼게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yeah. 그래 너는 나였었고 바라만 봐도 눈물 나니 넌 나의 영원한 너란 걸 Beautiful tomorrow 그날 그대로 여기 남아있을게 여기 Because of you 네, 박효신이 불렀습니다. Beautiful Tomorrow. 자, 앞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고, 그 다음에 에리카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제가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제가 다녔던 대학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전체적인 사회적 맥락과 지금 우리 학생들이 놓여져 있는 사회적 맥락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도 다를 거고, 그렇지만 어쨌든 뭐 이거는 뭐 꼰대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다녔을 때 대학생들은 그래도 사회적인 책임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치 지향성이 좀 강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회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대학생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서 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타성에 물들어 있는 기성인들을 깨우는 역할들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총학생회가 정치 지향성을 탈정치화가 되고, 지금 정치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대학생이라면 이제 지성인인데, 그러면 대학생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역사인식, 정치인식들이 뭐 이것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 마땅히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아쉬움, 뭐 개인적인 아쉬움입니다만,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총학생 회장님께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이제 정치적으로 성향을 비추게 되면은 학생들이 좀 거부감이 확실히 많이 있는 지금 현재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정치인 분들이 대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뭐 안산시청 시장님이 그 대학교에 관심을 가진다면, 청년의 목소리 듣는다면은 더 많은 것들을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총학생회가 뭔가 움직여서 어떤 정치적 상황을 띈다면은 그건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립이라고 하더라도 중립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학생들이 비난을 듣고 비판을 듣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총학생회를 하면서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총학생회라는 것 자체가 학교랑만 싸우고 학교랑만 이거 학생의 욕을 학교한테 전달만 하는 역할만 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 자치기구가 학생들의 이득을 위해서라면은 만약 안산에 있는 대학교라면 안산시청에도 건의해 볼 수 있는 거고 안산에 있는 뭐 기업들과도 연계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대자보를 썼었습니다. 대자보를 써서 안산시장 뭐 후보자분들이 나오셔서 그때 이제 대자보로 이제 저희 신안산선 관련해서 출입구 문제 때문에 대자보를 한번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을 하고 싶어서 후보자분들한테 전달했더니 답변도 오고 그다음에 그때 학생들이 긍정적인 반응이 좀 많았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총학생회가 나서 준다면은 고맙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학생들이 그래도 몇몇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서면은 학생들이 좀 긍정적인 반응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올해도 당선이 되자마자 사실 안산시청에 좀 요구를 해서 저희가 하얀대 에리카 안에 시내버스를 유치하고 싶어서 시내버스를 유치할 수 있냐. 그리고 또 자치촌에 이제 가로등이 이제 좀 밝게 해서 뭐 범죄 확률을 좀 낮출 수 있냐라고 또 건의를 드렸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안산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었고 학생들이 우선 관심을 갖게 하려면은 천천히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2학기 때 좀 목표는 안산시장님한테 좀 건의를 드려서 학교로 오시게 한 다음에 학생들, 청년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듣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미 건의를 드렸었고 충분히 일정이 된다면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한양대 학생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죠? 약 9,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됩니다. 와, 적은 숫자가 아닌데 9,000명, 10,000명이면 지금 그렇다고 그분들이 다 안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건 아니실 테고. 맞습니다. 그래도 상당 부분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 좀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 지역이 지금 무슨 동이 사동. 네. 사동을 담당하고 있는 시의원들 계실 거고 그쪽이 담당 국회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이분들한테는 엄청난 큰 표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의 결집도 표의 어떤 파워를 보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주민등록 좀 이전 이런 것도 좀 추진을 좀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랬으면 당연히 뭐 시의원들이고 뭐 쫓아와가지고 알아서 와달라고 하기 전에도 와서 얘기할 때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신분당선인가요? 네, 신안산선. 신안산선에 그 출입구가 한양대 쪽으로 나기로 결정이 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결정이 되었고. 그 대지 그 땅이 한양대 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걸 땅을 내주는 대신 이제 그쪽으로 해주시는 걸로. 예,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여기 지역 국회의원 분하고 또 시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많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자, 지금 총학생이 몇 분이나 되세요? 총학생회는 이제 총학생 회장, 부회장 포함해서 총 4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와, 47분. 뭐 전혀 보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보수가 어떤 수고비나 이런 게. 수고비 자체는 이제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47명 전부 다. 네, 전부 다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국장과 차장이 있는데 국장은 70%, 차장은 50%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지금 총학생회장이라 뭐 100% 지급? 네, 맞습니다. 근데 수업은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장학금은 장학금이 아닌 장학금이네요? 네, 저는 이제 영원입니다, 영원. 아니 그 장학금 어차피 주는 거 좀 이렇게 현금으로 달라고 할 수 없나요? 낸 등록금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네, 저는 장학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저도 이제 아들 녀석 둘이 다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그래서 매 학기마다 이렇게 대학 등록금 용지서가 날라오면 등록금 외에 별도로 학생회비라고 해가지고 뭐 몇만 원 이렇게 붙어서 와요. 근데 이제 그걸 별도로 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언젠가부터 이게 나눠줬던 것 같아요. 전에는 등록금에서 포함이 돼서 자동적으로 학생회비로 갔는데 이제 분리해서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걸로. 어느 정도나 저희 학생들이 내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많이 내고 있진 않은데 저희가 그때 비율을 봤었을 때는 한 20%에서 30% 정도만 학생들이 이제 총학생회비를 내고 있고 그게 이제 옛날에는 포함이 됐었는데 이제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그게 나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행사 때 상품을 어쨌든 총학생회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상품 받으려면 총학생회비 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추진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그래도 이번에는 좀 계속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도 엄청 계속 맨날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이게 총학생회비를 낸다고 해서 과연 나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있을까? 라는 질문에 저희도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총학생회비 9,000원을 내도 이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사업과 그런 복지를 해야 된다라는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9,000원이에요? 네, 9,000원입니다. 아,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제 아들 녀석에 보면 그때 3만 원인가 했던 걸로 아는데, 제가 기억은. 그 대학교마다 좀 달라서, 네, 서울 캠퍼스, 한양대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 10,000원이고, 저희는 9,000원입니다. 너무 작아서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좀 높이면 좀 낼 것 같은데. 예전에, 지금 이제 386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기성 정치인들이 386이 담당을 하고 있죠. 네. 이제 386인데 지금 이제 586쯤 됐겠네요. 네. 586인데 이제 이게 대부분 총학생회를 했던 분들이 정치권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총학생으로 그분들이 정치를 또 했었기 때문에 쭉 그걸로 갔다면 그냥 이건 좀 가십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총학생회의 경력이 나한테 물론 여러 가지 플러스점이 있겠지만 내 앞길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어떤 플러스가 되는 면이 좀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출마할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를 많이 적어두고 출마를 했었는데 우선은 저는 리더를 되게 좋아하고 리더가 제 꿈의 방향이기 때문에 리더를 하고 싶다면은 이 총학생회를 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47명, 그러니까 저를 빼고 46명을 이제 학생들을 이해시켜야 되고 일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그 서로서로 일어나는 갈등들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간관계를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총학생 회장으로서 뭔가 책임감 그리고 계속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사업을 하면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지 어떤 행사를 해야지 학생들한테 추억이 될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고 이거를 또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총학생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얘기하셨는데 리더십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를 따르라 형이 있다면 그것이 지나고 나서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서 섬기는 리더십 형이 또 있었고 본인 생각하는 리더십의 유형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리더십의 어떤 개념이라고 그럴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리더십은 이런 거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리더십 유형의 이름은 모르겠지만, 저의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소통의 리더십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우선은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총학생회는, 소통을 한다. 우리 총학생회는 이번에 프로세스를 갖추고 혁신을 한다. 라는 큰 방향성을 주어지면은, 그 주제로 이제 많은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방향성이 나아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면은, 그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또 종합을 하고, 저는, 그 다음에 그 학생 구성원 하나하나를 좀 다르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다르게 대하면서, 리더라는 게 이제 앞장서서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제 이름을 사람들이 모르더라도, 그냥 하이어가 좀 기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구성원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구성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학교 이렇게 가면은 학생들이 알아봐요? 잘 못 알아봐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학교 다닐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본인의 인생을 딱 놓고 봐서도 가장 황금기의 시간을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하고 싶은 거를 또 하고 계신 거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의 조직을 운영해 보시고 인생에 있어서는 큰 아마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학생회가 학교와의 관계에서 아까 학교를 투쟁의 대상이라고 그럴까 뭐 이렇게 좀 그런 설정이 될 수도 있고 때는 협력도 되기도 하는데 학교 측에서 총학생회에 대한 어떤 인정이라고 그럴까 우리 파트너야라고 하는 그런 파트너십의 의식이 좀 있나요? 어떤가요? 이 부분이 이제 에리카
교직원분들한테 되게 감사한 부분인데, 딴 대학교를 보면은 총학생회를 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총학생회랑 항상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저한테 들리고,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에리카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총학생회를 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분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축제를 한다고 했고, 이런 축제에서 이런 부분을 이런 컨텐츠를 한다고 했을 때 학교에서 충분히 반대를 하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총학생회가 뭔가 그렇게 추진하고 싶다면은 최대한 도와주겠다. 우리 에리카가 뭔가 추억이 된다면은 그 부분은 도와줄 수 있다. 라는 분들, 감사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런 식으로 총학생회랑 학교가 이렇게 협력하는 관계를 가지게 된다면은, 학생들이 되게 많은 복지를 누릴 수 있고,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게 이제 학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분위기가 있지만은, 사실 교육적인 부분은 아직도 좀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수권도 있고, 이제 학생의 이제 교육권이 있는 부분에서, 이제 저희 총학생회는 이제 교육권으로 학교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면은, 현실적으로 좀 시스템이 갖춰지기 오래 걸리고, 그리고 어떤 교육 제도가 생기기까지는 많은 고려할 점들이 많은데, 저희 총학생 임기가 1년이다 보니까 이걸 좀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의견 충돌이 많이 있어서 아직도 이제 학사팀이라고 불리는데 거기 학사팀과 총학생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싸우고 학생들이 원하는 걸 좀 쟁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파트너는 어느 분이세요? 학교에서 파트너는 저희 에리카만 해당될 수 있겠지만은 관제팀, 시설팀, 그리고 복지회, 그리고 학생처, 인권위원회, 여러 가지 기관들이, 부서들이 저희 총학생회가 뭔가 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계속 보여주셔서, 많은 분들한테 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하고는 가끔 만나시나요? 네, 총장님하고 가끔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그냥 좋은 얘기 서로 덕담 나누시는 것만은 아닐 텐데. 맞습니다. 총장님 만났을 때는 그동안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이제 압축해서 좀 전달드리고, 요구할 건 요구하시고, 근데 총장님이 이제 새로 바뀌신 총장님은, 학생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해라. 그러면은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건 다 들어주겠다는 태도를 갖추고 있어서 저희는 의견은 다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총장님이야 그분이 높은 데서 계시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결국 일이란 건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데 총장님은 다 들어줄게 얘기를 하고 하지만 막상 실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또 막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걸 총장님한테 얘기했을 때 총장님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좀 지시하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예시는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다이렉트로 했던 부분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다들 저희도 이제 그 학사팀에서 계시는 분이, 당연히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싶어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총장님한테 요구를 해서 한다면은 그분도 난처해지시지 않을까. 그래서 총장님한테는 좀 큰 건들을 좀 던지는 편입니다. 네. 그래도 말씀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학교 측과하고는 나름대로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이 좀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가끔 나오기는 하지만, 저희 다닐 때는 당연했고, 맨날 총장실 점거하고, 이런 게 태반이다 보니까, 그래도 참 신선하네요. 이렇게 뭔가 얘기하시려고 하는 자체가. 어떤 제가 살아갔던 시대와는 너무나 틀려서. 네. 에리카 학생들의 가장 큰 염원이 있다면 뭘까요? 에리카 학생들의 염원, 그래서 물리적인 것도 있을 거고, 학교 주변 단지에 있어서의 어떤 문화적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에리카는 우선은 한대암역이라는 게 존재하지만은, 한대암역 앞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속죠,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신분당선이 많이 연장됐고, 소사역으로 가는 그 선도 되게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제 기숙사를 안 살고, 통학을 하는데, 저희 셔틀버스가 전국에 있는 대학교 중에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침에 보시면은 이제 학기 중에 3분마다 한 대씩 투입이 되게끔 배치가 돼 있고, 버스 기사님들도 부족한데, 그렇게 투입이 되는데도 줄이 엄청 서 있습니다. 아침 9시 수업 때문에. 저희 염원은, 학교가 좀, 셔틀버스 말고도
버스가 좀 유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학생들이 좀 학교를 편하게 올 수 있게. 그 다음에는 학교 주변의 상가들을 보면은 좀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많이 술집들도 많이 없고 음식점도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런 것들이 좀 더 개발이 돼서 이제 학생들이 학교 앞에서 좀 오래 머물 수 있게끔 상가도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학생들의 염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상가가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그분들은 돈이 돼야 들어오는데, 학생들이 9,000명 정도 되면 나름대로 대학가가 형성이 됐을 텐데, 저도 이제 가끔 에리카 앞을 지나가다 보면 학생 수 캠퍼스 규모에 비해서 그 앞에 정문 앞에 있는 로타리 비슷한 그걸로 중심으로 해서 몇 개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9,000명이 이걸 다 어떻게 수용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아서 없는 건지, 아니면은 이용할 만한 시설이 없어서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또 안 들어오는 건지, 뭐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학생들이 안산의 정착률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안산에 머물러야 뭔가 밤에라도 다닐 텐데, 뭐 그 상관관계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이제 코로나 전에는 좀 머무는 비율이라든지 기숙사 충원율 자체가 좀 높았습니다. 높았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학생들이 수업만 듣고 다 집에 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산에 저는 개인적인 그냥 욕심이라고 하면은 저는 안산에 대한 추억이 많습니다. 에리카에 대한 추억도 많고, 에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게 수업만 듣고 집에 간다면은 저는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안산에 남아서 추억도 쌓고 사람들도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학교 앞에 상가가 이제 좀 모자르다면은 저는 그래서 이제 계속 버스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학교에서 NC백화점 쪽으로 가는 그 버스 자체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중앙역도 사실 없고, 많은 뭐 갈 수 있는 버스가 없다 보니까 그냥 셔틀버스만 맨날 타고 한대암역 가서 집에 가고 이런. 그쪽으로도 시내버스가 다니긴 다니죠. 아,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네. 그래서 고잔 쪽 그 NC백화점 쪽은 아예 없고, 그나마 좀 걸어가다 보면은 중앙역이나 상록수역은 갈 수 있는데 그것도 학교 밖에 좀 걸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중앙역까지 걸어가기에는 뭐 걸어갈 정도의 거리는 되지만 그래도 이 더운 날에 걷기에는 좀 만만치는 않죠. 맞습니다. 아, 그런 애로 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곡도 골라주셨네요. 볼빨간 사춘기가. 솔직히 저는 처음 들어보는 가수기도 하고. 볼빨간 사춘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볼빨간 사춘기. 네, 볼빨간 사춘기가 부르는 나의 사춘기에게. 네, 맞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때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길 바랬어. 온 세상이 너무나 깜깜해 매일 밤을 울던 날.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편할까. 모두가 날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 아름답게 아름답던 그 시절을 난 아파서 사랑받을 수 없었던 내가 너무나 싫어서. 엄마는 아빠는 다 나만 바라보는데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 눈물만 가.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네, 볼빨간 사춘기가 불렀습니다. 나의 사춘기에게. 네, 확실히 세대 차이를 느끼는 노래였습니다. 예. 아까 방금 노래 시작하기 전에 했던 얘기를 잠깐만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는데 학교 앞으로 버스가 없다. 그러면은 거기가 아무래도 외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산시 입장에서도, 안산시에서도 지금 고민 중에 하나가 예전에 서울예대를 유치할 때도 한국의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예대가 들어와서 그 젊은이들이 안산시장에 어떤 활기를 불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그냥 그 학생들도 학교 끝나고 나면 바로 서울로 올라가 버리고 해서 별 영향력을 못 주고 있었던 아쉬움들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젊은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중간중간 또 저녁에라도 이 안산시에 있는 중앙동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나름대로 이렇게 활기를 넣어줄 수가 있을 거고 또 낮에도 빈 공강 시간 같은데 이런데 나름대로 어떤 좋은 상권 같은 게 될 텐데 그쪽으로 가는 버스가 없다면 상당히 불편하겠어요. 그러면 안산시에서도 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의지가 있고 또 정책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버스 회사 측에서는 의견을 잘 안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버스 회사에서 과거에 이제 한때 에리카의 한 노선 정도를 유치했었었는데 그때 수익이 안 나왔다는 그런 의견으로 올해도 저희가 이제 협상을 시도해 봤었는데, 학교에 셔틀버스, 무료로 운행 중인 셔틀버스를 없애지 않는 한 들어오긴 힘들 것 같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안산시청에도 계속 요구를 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냥 학생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수업 끝나고 집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안산에 맛집도 많고 안산에 또 영화관도 있고 이런 문화생활을 좀 즐기면서 추억을 안산에서 쌓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려면은 버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 도시에 있을 때 대학을 중심으로 한 단순히 대학 주변의 대학가뿐만이 아니라 그 대학에 속한 구성원들이 그 도시 전체에 끼치는 영향력들이 꽤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섬처럼 딱 고립돼서 지역만 안산에 있을 뿐이지 안산과의 별 매치가 없다. 그런 면에서 아리카 학생들에 있어서의 안산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말씀한 것으로 봐서는 안산이라고 하는 곳이 크게 이렇게 각인돼 있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듣기엔. 저도 최근에 느꼈을 때는 학교 앞에만 봐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업 끝나는 시간 이후에는 음식점들이 좀 많이 비어 있고 술집들도 학생들이 좀 적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점점 안산에서 멀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번 총학생의 목표는 학생들이 좀 학교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오래 만들자. 그래서 문화 행사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좀 오래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 최초로 좀 하는 거 자체가 여름방학 행사를 한번 해서 여름방학에도 학교에 와서 추억을 쌓을 수 있게 만들면 어떨까라는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이처럼 그 코로나 이후에 좀 학생들이 대학교 자체를 이제 수업만 듣는, 이제 원격으로 수업만 듣다 보니까 이제 수업만 듣는 곳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나. 이거를 좀 총학생 입장에서는 깨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좀 되려면은 사실 교통수단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그 대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에리카를 중심으로 살고 계신 지역 분들한테 있어서도 수건 사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 같네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충분히 안산시에서도 좀 이거는 조치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 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9,000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학생들이 이 주소지를 좀 학생 때만이라도 안산으로 옮긴다면 그러면 결국 표로 연결되고 지역의 정치인들이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이렇게 의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가을이면 대동제인가요? 네, 저희는 가을 축제라고. 가을 축제라고 하니까. 네, 대동제라는 얘기를 안 쓰나요, 이제는? 서울 캠퍼스는 대동제를 써가지고, 저희가 이제 혼동하지 않도록 그냥 가을 축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을 축제 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가을 축제는 사실 이제 총학생회에서 주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 학교에 총동아리 연합회라는 곳이 네. 존재하는데, 거기서 이제 올해는 주최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아마도 봄 축제보다는
예산 규모가 많이 작기 때문에 작게 소소하게 열릴 것 같은데 그래도 학생들의 추억을 좀 쌓을 수 있도록 기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는 몇 개나 되나요? 저희 학교 동아리는 한 52개 정도 있습니다. 예, 이제 동아리 활동도 많이 위축됐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는 동아리가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활동도 없고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작년부터 조금씩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동아리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촌 활동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동아리 MT도 많이 갔다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학생 회장이면 뭐 동아리 연합회도 좀 이렇게 같이 뭐랄까 조직 안에 들어오거나 하는 건 아닌가요? 네네. 그 동아리 연합회는 이제 총학생회가 있고 동아리 연합회가 따로 있지만 이제 저희 회장단들끼리는 중앙운영위원회라고 해서 뭐 의결적으로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건 또 별도의 조직으로 또 따로 움직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 대학 생활도 생각이 나고 또 여러 가지 또 추억에 잠깁니다. 개인적으로 여자친구 있으세요? 지금은 없습니다. 아니, 이게 바빠서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 총학생 기간 동안에는 일부러라도 만들지 않겠다 이런 건가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생각이 없고,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럼에도 올해도 없는 거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전과는 총학생의 위상이 많이 좀 이렇게 달라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선망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여학생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잘 못 느끼고 있긴 합니다. 그냥 네. 그거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을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학생들이 그래도 저희 하이어를 바라보는 그 칭찬들이 이번에 되게 많아서, 그거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연애 사업은 따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대학생들의 성적인 의식이 좀 많이 개방됐죠? 어떤 부분으로? 그러니까 캠퍼스에서의 좀 진한 애정 행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어때요? 그냥 사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안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옛날과는 많이 달라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특히 밤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캠퍼스 밤 되면은 데이트하기 참 좋거든요. 거리도 있고 맞습니다. 산책길도 잘 돼 있고 호수공원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부디 한양대 에리카가 대학 자체로서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수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 더불어서 그런 에리카의 발전이 안산에도 또 선한 영향들을 미쳐서 같이 협력하고 상호작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우리 총학생 회장님 그냥 이루셨던 목표로 하셨던 것들을 잘 이루어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늘 두고두고 기억되고 또 다른 총학생 후배들이 올라오는 총학생 단들이 또 이제 하나의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총학생회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을 좀 보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노래 듣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일리가 부릅니다. 드라마 도깨비의 OST 곡이었죠.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